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한국 브랜드가 일본에 진출하며 이메일 마케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잘 통했던 DM 전략이 일본에서는 번번이 실패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브랜드가 밤새 공들여 보낸 메일이 일본 소비자에게는 그저 스팸 취급을 받는 경험 상상해 보셨나요? 단순히 번역만 해서 보냈다가 뭐지 스팸은? 하는 반응만 얻고 있다면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일본 이메일 마케팅의 숨겨진 성공 방정식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요즘 누가 이메일을 보냐고 생각하셨나요? 놀라지 마세요. 일본에서는 DM이 여전히 강력한 마케팅 채널입니다. 2022년 기준 일본의 다이렉트 메일 시장 규모는 무려 2일 260억 엔에 달하며 이는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이메일은 정보에 민감하고 신중한 일본 소비자들이 브랜드와 소통하는 중요한 접점이죠. 하지만 이 거대한 시장에서 한국식 전략으로 인해 기회를 놓치고 있다면 당신의 브랜드도 그중 한 명일 수 있습니다. 한국식 접근이 왜 통하지 않는지 그리고 일본에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이런 경험 있으세요? 심혈을 기울여 보낸 프로모션 메일이 오픈율 0%를 기록하거나 심지어 구독 취소 요청이 쏟아지는 상황 말이죠.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파격, 할인이나 선착순 증정 같은 문구가 일본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정성 들여 보냈는데 왜 읽지도 않을까, 혹시 번역 문제인가 하는 답답함이 밀려올 거예요. 일본 소비자의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한국식 DM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실패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파헤쳐 봅시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인과관계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식 DM 전략은 대체로 빠른 전환과 즉각적인 반응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극적인 문구 과도한 정보 그리고 빈번한 발송 주기가 특징이죠.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정중함과 신뢰성을 중시하는 일본 소비자에게는 정보 과잉이거나 무례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메일은 스팸으로 분류되거나 구독 취소를 유발하며 브랜드에 대한 거부감을 키우게 됩니다. 이는 결국 장기적인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저해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일본 소비자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일본 이메일 마케팅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DM이 단순 판매를 넘어선 고객과의 관계 구축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일본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과 SCPAM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수신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입니다. 셋째, 번역기 돌린 어색한 일본어가 아닌 현지 감성을 담은 정중한 일본어를 사용해야 해요. 넷째, 너무 잦은 발송은 독이 됩니다. 일본 소비자의 생활 패턴을 고려한 적절한 발송 빈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기본 원칙만 지켜도 여러분의 DM은 스팸함이 아닌 고객의 마음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컨텐츠가 일본 소비자에게 통하는지 알아볼까요? 일본 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DM을 만들려면 제목부터 달라야 합니다. 한국처럼 지금 아니면 못 사 같은 자극적인 문구보다는 신뢰를 주고 혜택을 명확히 제시하는 정중한 제목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J마켓 나비 구독자님께 특별한 선물 안내처럼요. 본문은 기승전결이 있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흥미를 유발하되 너무 길지 않게 핵심만 전달해야 합니다. 길고 장황한 내용은 읽히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고객이 다음 행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명확한 CTA를 포함하되 절대 강요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지 마세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일본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럼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할까요? DM 마케팅은 콘텐츠만큼이나 기술적인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첫째, 일본 현지 DM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본 우체국의 다이렉트 메일 서비스나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둘째, 일본은 스마트폰 사용률이 90%를 넘습니다. PC보다 모바일로 메일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모바일 최적화된 반응형 디자인으로 메일을 제작해야 합니다. 셋째, 일본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및 SPM 관련 법규를 완벽히 준수하고 데이터 보안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메일 하단의 발신자의 정확한 기억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런 디테일이 성공을 좌우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시장에서의 DM 성공을 위한 실질적인 팁을 드릴게요. 보낸다고 끝이 아닙니다. 일본 DM 마케팅의 성공은 지속적인 최적화에 달려 있습니다. 스텝 1, A/B 테스트를 통해 어떤 제목, 어떤 이미지, 어떤 CTA가 일본 소비자에게 가장 잘 통하는지 끊임없이 실험해야 합니다. 스텝 2, 오픈율, 클릭률, 전환율 등 핵심 지표를 정확히 측정하고 분석하여 전략을 수정하세요. 스텝 3, 고객을 연령, 지역, 관심사별로 세분화하여 각 그룹에 맞는 맞춤형 메일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전 국민 대상이 통했다면 일본에서는 도쿄 20대 여성에게 특화된 메시지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마지막 스텝 4, 일본의 사계절 문화나 주요 행사 등을 반영하여 메일 콘텐츠를 현지화하는 센스를 발휘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쌓여 일본 소비자에게 우리 브랜드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이걸 모르고 행동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번역기만 돌려 DM을 보내지 마세요. 일본어는 존대와 뉘앙스가 중요해서 어색한 표현은 바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한국식으로 너무 잦은 발송은 일본 소비자에게 귀찮다 스팸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셋째,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일본의 엄격한 SPAN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타사 브랜드를 직접 언급하며 비방하는 듯한 내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됩니다. 이 주의사항들을 명심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브랜드는 더 이상 헤매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 이메일 마케팅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핵심 원칙들을 차근차근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브랜드는 분명 일본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3개월 길게 느껴지나요? 이 3개월이 여러분 브랜드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보세요. J마켓나비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일본 진출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